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최종 목표가 질량의 최소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우리가 파라메트릭 치수를 통해서 이 해당 모델의 두께를 조절을 함으로써 질량 최소화가 되면서 그리고 안정성을 만족하는 두께가 몇 T인지 찾아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기존에 진행했던 해석을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 해석을 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적용을 했던 재질, 구속 조건, 하중 조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복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모형 트리에서 선형 정적 언더바 브라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학습 복사라는 항목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진행을 했던 해석이 이렇게 비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해석 설정에서 조금 바꿔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 정적 해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학습 특성 편집이라는 항목 클릭을 해서 우리가 특성을 좀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일점이 아니라 우리가 파라메트릭 치수를 이용을 해서 설계 최적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질량 최소화가 되는 설계가 과연 몇 T인지. 그렇기 때문에 설계 목표를 파라메트릭 치수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관리 패널에서 파라메트릭 테이블이라는 항목 찾으실 수 있을 건데 파라메트릭 테이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라메트릭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면서 설계 구속 조건과 매개 변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피봇 브라켓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델 있죠. 피봇 브라켓이라고 하는 모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매개 변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매개 변수 표시를 하면 이 모델에 사용이 되었던 매개 변수들이 모두 나열이 되고요. 이 브라켓의 두께 값을 조절을 할 거예요. 이 두께 값을 조절을 해서 어떤 두께로 지정을 해야 우리가 질량 최소화가 되면서 안정성까지 만족을 하는 이런 설계 최적화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브라켓 T에 대한 매개 변수를 찾으면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브라켓의 T는 12T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D2라는 매개 변수가 이 브라켓의 두께값, 세로 두께값을 조절하는 매개 변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D2 항목을 왼쪽에 화살표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우리가 확인을 눌렀더니 매개 변수 항목 아래쪽에 D2라는 매개 변수 값이 추가가 됐어요. 나중에 조금 편하게 이 작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해당 두께에 대한 매개 변수 이름을 D2가 아니라 두께 아니면 혹은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조금 더 찾기가 쉽겠죠. D2라는 매개 변수가 입력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값은 12mm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12T의 값뿐만 아니라 조금 여러 두께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그 중에서 최적의 두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값을 조금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6-12 그리고 콜론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입력한 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6에서 12mm까지 이 사이에 들어있는 항목을 시뮬레이션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콜론하고 제가 3이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 말은 6부터 12까지의 범위를 3개로 나눠서 이 3개의 값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6-12를 3개로 나누면 6, 9,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T가 6T인 것, 그리고 9T인 거, 그리고 12T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매개 변수의 피봇 브라켓이라는 이 항목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모든 구성 생성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T가 6T인 것, 9T인 것, 12T인 것 이렇게 세 개의 모델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슬라이더를 조금 옮겨보면 현재는 12T죠. 두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12T이고 9T로 바꿔볼게요. 9T로 바꾸면 이렇게 모델이 자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6T로 바꿔볼게요. 6T로 바꾸면 이렇게 6T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시뮬레이션에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모델이 모두 다 생성된 상태이고요.
자, 이제 한 가지 작업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죠? 질량의 최소화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 두께가 6T, 9T, 12T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계를 검토를 할 건데 과연 뭘 기준으로 검토를 할 거냐 이걸 정해줘야겠죠? 그 부분은 설계 구속 조건이라는 곳에서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설계 구속 조건 추가 항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이 최적화 해석을 진행을 할 거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미세스 응력, 주응력, 변이 안전계수 다 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질량 최소화가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질량 항목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설계 구속 조건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질량 최소화, 무조건 질량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목표는 아니죠. 항복 응력, 그러니까 포미세스 응력을 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속 조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설계 구속 조건 추가 눌러줄게요. 이번에는 포미세스 응력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응력값이 최대치인 곳의 값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값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설계 구속 조건으로 사용한 질량과 그리고 포미세스 항목을 추가를 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설정을 우리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모델에서 포미세스 응력의 최대값을 몇으로 지정을 할 거냐 우리가 이거 기준을 정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메가파스칼이 넘지 않는 포미세스 응력을 가진 모델만 구하고 싶다. 그 중에서 질량 최소값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T값을 구하겠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구속 조건 유형을 정해줘야 되고 우리는 상한값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포미세스의 상한값은 제가 20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미세스 응력이 20메가파스칼 아래쪽이 되는 모델들 중에서 질량 최소화가 되는 항목을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전계수는 1.5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정이 되셨으면 이 테이블 창 닫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트 아이콘 클릭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줄 거고 우리가 모델을 3개를 생성을 했잖아요. 6T, 9T, 12T.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학습에서 3개의 구성이 시뮬레이션 된다라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고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12T는 우리가 이전에 결과값을 확인을 했죠. 5.993 포미세스 응력값의 최대값이 5.993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미세스 응력값의 최대값이 과연 어느 지점이냐라고 하는 거는 화면 표시 옵션에서 최대값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느 부분이 최대값인지 이렇게 레이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최대값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뒤로 돌려보면 이쪽 뒤쪽에서 응력값이 최대치를 찍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T값을 좀 바꿔볼게요. 9T로 한번 바꿔볼게요. 슬라이드를 옮겨서 9T로 바꿔보니까 포미세스 응력값의 최대값이 10.48로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항복 응력을 넘지 않기 때문에 10.478이라는 항목 옆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켓의 T가 9T일 때 무게는 0.6kg다 라는 것도 이 파라메트릭 테이블에서 바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T로 한번 가볼까요? 6T로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포미세스 응력의 상한값을 20이라고 정했죠. 20메가파스칼로 정했는데 지금 6T일 때 포미세스 응력의 결과값이 22.8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벤터 시뮬레이션이 판단을 했을 때 얘는 우리가 정한 기준치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빨간색 사각 박스 표시가 보이는 거고요. 자,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포미세스 응력값이 20메가파스칼을 넘지 않고 그리고 질량 최소화가 되는 설계는 9T인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파라메트릭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설계값이 최적화 값인지 우리가 인벤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결과값의 화면 표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표시 왼쪽에 결과값에 애니메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포미세스 응력 결과값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결과 애니메이트 창이 하나 뜨고요. 재생을 눌러보면
이렇게 하중이 부여가 됨으로써 모델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보통, 그리고 느림, 그리고 빠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도 물론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그냥 보통과 단계 10단계로 보통 확인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지점에 홈이세스 입력값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프로브라는 항목 클릭을 해주시고 내가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응력값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내용은 뭐 응력값이든 변이 결과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왼쪽에 이 결과 차트가 있죠. 지금 0에서부터 이 모델의 최대 홈이세스 응력값의 최대값이 이렇게 범위로 표시가 돼요.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가 범위로 표시가 되는데, 범위를 조금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색상 막대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 막대가 어디에 위치하게 놓을 건지, 저는 왼쪽 기본값은 왼쪽 위 수직 방향인데요. 이거를 오른쪽 위 수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고 적용을 눌러보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수평 방향으로 표시되게 이렇게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많이 변경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 해제하시고 여기 범위, 색상 막대의 범위도 뭐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최대값으로 표시하지 않고 나는 20MPa까지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색상 막대의 범위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변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변이가 사실 뭐 화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된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리를 한번 보니까 0.07mm만큼의 변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변이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내가 실제 배율만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화면 표시에서 1배율로 조정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값인데 이 부분 아래 화살표 확장하시고요. 실제로 바꿔주시면 실제 변이가 일어나는 만큼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부품에 대한 선형 정적 해석을 우리가 해봤고요. 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배웠고, 그리고 설계의 최적화를 진행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립품에 대한 선형 정적 해석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립품이기 때문에 부품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접촉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조립품 선형 정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 조금 끝나면 그 뒤에 메쉬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